선생님은 호인쌤이야. 오케이. 자, 오늘 선생님이랑은 어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어법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너희들은 고등 영어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중등 영어와 고등 영어에 대한 차이점을 일단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등 영어에 대해서 특히나 내신을 높게 맞추기 위해 꼭 가져가야 되는 게 바로 어법 유형이야. 그래서 이 어법 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구조 개념,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단골 문법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요 정리한 거를 바탕으로 직접 중상고 기출 어법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실전에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중등 영어랑 고등 영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 일단 그 첫 번째는 다양한 학습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 우리가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를 거의 94%, 그러니까 대부분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됐어.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도 물론 나오지만 학평, 모평, 수능, 즉 모의고사에서 시험 문제를 교과서랑 비등하게 내는 거를 너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중상고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부교재가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시험에 대한 범위도 많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도, 책도 많다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겠지. 자,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공부하나 걱정이 되게 많을 수 있지만 우리 학원에서 내신을 진행을 하면 선생님이랑 각 주마다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같이 플래너를 세워. 그래서 이 플래너만 우리가 꼼꼼하게 이행을 해나간다면 시험 범위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를 우리가 적어도 1회독에서 3회독까지 다 진행을 하고 학교 시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 조금 더 편하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의 영어 기본 실력을 쌓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법 자체가 수능 어법이랑 직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즉 오른쪽은 수능 문제거든. 근데 수능 문제에서 나오는 포인트들과 왼쪽은 고등학교 1학년 진짜로 내신 문제야. 내신 문제랑 나오는 포인트들이 거의 일치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내신에서 나올 만한 포인트가 총 14개 정도 안에서 모든 어법 포인트가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그 다음 중등보다 당연히 그치 고등 영어가 심화가 됐다. 자, 고등 영어가 더 어렵다는 건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고 어떻게 어려워졌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일단은 문장 자체가 길어졌어. 그치? 같은 주격관계대명사를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보더라도 중등 같은 경우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구조가 바로 파악이 가능하고 그래서 문법 포인트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고등 영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부사라든지 아니면 미사역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문장을 살펴볼 때 각각마다의 부사, 전면구 이런 미사역구를 지울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파악하는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짚어낼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장이 한마디로 길어졌다는 거. 자, 두 번째는 교과서 대표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특히나 어휘 자체가 어려워졌어. 근데 모의고사는 교과서보다 어휘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고단끝을 최소 60가까지는 완독을 하고 고등학교 때 들어가야 조금 더 모의고사라든지 교과서에 있는 어휘에 대해서 너희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중등 같은 경우는 we ask the doctor to help us 해가지고 되게 굉장히 쉬운다. 요청하다, 의사, 돕다
이렇게 굉장히 쉬운 단어를 쓴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고등학교는 뭐 변호하다 아니면 기소되다 이런 등등등 추가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단어 암기에 조금 힘을 가했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서술형 문제를 우리가 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장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심화됐어. 심화됐다는 건 중간중간에 복잡하게끔 우리가 전면구라든지 아니면 목적어도 길이가 긴 명사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수식하는 부분이 많아지면 문장이 길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요 포인트를 너희들이 다 분석할 수 있어야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어휘라든지 서술형이라든지 우리가 잡고 갈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시험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맞아. 일단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휘, 단어량을 이번 겨울방학 때 늘려놔야 돼. 그래서 1학년 단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고단 끝 1에서 60까지만 완벽하게 암기를 해놔도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어휘의 양이거든. 근데 내가 조금 욕심이 난다면 80까지 암기를 하는 걸 선생님이 추천을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휘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 해석에 대한 문제 즉 내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보통 모의고사 유형으로 나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의 유형풀이에 대해서 문제풀이 스킬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워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역시 모의고사 유형에 대해서 너희들 공부를 해볼 거거든. 그때 우리가 문제 푸는 스킬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채워가서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내용 문제를 우리가 모두 다 맞춰보자. 자, 근데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많은 친구들이 노력을 해도 틀리는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어법이거든. 이 어법은 단순히 암기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본적으로 기초 실력이 쌓아져 있어야 돼. 그러면 이 기초 실력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빌드업을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바로 이거 두 개. 스타트업과 빌드업 과정이 기초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각 품사의 용어 혹은 그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끔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반이 돼야 우리가 어법 문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어법 강의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게 용어와 구조거든. 그래서 겨울방학 때 내가 아직 스타트업을 공부하고 있거나 빌드업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어법 문제를 꼭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방학 때 빌드업을 완강하는 걸 선생님이 추천을 할게. 그러면 이게 완강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진짜로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 선생님이 돼서 출제가 되는 그 포인트를 짚어내는 강의 자체가 우리가 이센셜이 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일단 중요하다. 이 출제 포인트를 알기 전에는 내가 구조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구조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 바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그리고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 3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1형식, 4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1형식과 3형식, 5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2형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빌드업에서 배웠던 표현들 있죠.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뭐 크게는 4가지, 작게는 3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를 구분할 수가 있고 능동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왜 형식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 와시냐 대시냐를 묻는 질문에서 이건 정말 단골 포인트거든. 요 질문을 묻는 우리가 포인트에서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혹은 불완전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완전하다는 건 이 형식의 구성 요소가 모두 다 존재를 하는 거고, 불완전하다는 건 이 형식의 구성 요소 중 일부, 보어라든지 주어라든지 혹은 목적어가 없는 거를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포인트를 우리가 체킹을 하려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조 자체가 내가 지금 보기가 힘들다면 지금 담당 선생님이랑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어디까지? 그치. 빌드업까지는 완독을 하는 거를 목표로 꼭 잡자.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아이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다. 어떻게? 이 사형식 앞에 와시냐 대시냐 골라봐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어. 이 앞에는 이렇게 타동사가 있었고, 그럼 타동사가 있다는 거는 뒤에 목적어를 취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타동사 뒤에 이만큼은 어떤 거? 그치, 명사절이라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구성 요소가 모두 다 존재를 해. 그랬을 때 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그치, 완전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what을 골라야 될까 that을 골라야 될까? 그치, that을 골라야 되는 거야. 명사절일 때 what 뒤에 있는 문장은 불완전하고 that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하니까. 그쵸? 그래서 완전한 문장인 사형식이 뒤에 오니까 우리는 정답을 that을 골라주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생략이 됐어. 그치? 그랬을 때는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그치, 불완전하지. 그럴 때는 정답이 that이 아니라 어떤 거? what이 됐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근데 학교에서 보통 어떨 때 시험 문제를 내냐면 이렇게 that일 때보다 what일 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 여기에서. 왜냐하면 주어, 타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사형식 동사라는 걸 너희들이 모른다면 뒤에 있는 문장이 삼형식으로 완전한지 사형식으로 불완전한지 판가름하기가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영어 문장을 볼 때마다 형식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는 너희들 문법 문제풀이에 너무 중요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 내가 만약에 이센셜을 공부하고 있다 혹은 내가 빌드업을 공부하고 있다, 이런 친구들 있죠. 뒤에 있는 모든 문장들, 워크북도 그렇고 리뷰 테스트에 있는 모든 문장들에 우리가 구조 분석을 꼭꼭꼭 한 번씩 입혀봐야 돼. 이해되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볼게. 자, 이제 1형식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1형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주어랑 자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문장 자체가 짧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 1형식은 주어 자동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문장은 많지 않아. 왜냐면 여기 중간중간마다 어떤 게 들어갈 수 있냐? 바로 부사가 들어갈 수 있거든. 혹은 부사가 2단어 이상 모인 구 혹은 절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부사, 부사구, 부사절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문장 자체가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긴 문장 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되냐? 바로 이 거품 덩어리 같은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지원해서 형식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중요해. 알았지? 자, 그 다음 이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보어 순으로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주어와 보어에 대한 색깔은 같으며 이렇게 같게 만드는 동사를 우리가 이 형식 동사라고 하는데, 이 형식 동사는 is뿐만이 아니라 뭐 되다 동사 go, get, grow, turn on, for, come,
이라든지 아니면 뭐뭐인 것 같다 seem, appear 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이 우리가 현저하게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 요 이 형식 동사에 대해서 정말 꼼꼼히 알려주는 강의는 우리가 빌드업의 존재를 하고 또 이센셜에서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요 두 가지를 이번 겨울반에 꼭 나가자. 자, 그 다음 삼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타동사, 목적어 순이야.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준동사, 즉 원래는 동사였지만 앞에 to를 붙였다던가 원래는 동사였지만 뒤에 ing를 붙여서 품사를 바뀐 품사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바뀐 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거든. 그러면 지금 이시라는 동사에 to를 붙여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어. 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뭘까? 그치, 명사. 맞아. 그래서 명사구가 지금 요 안에 들어간 건데 이렇게 원래가 동사였는데 앞에 to나 뒤에 ing를 붙여서 준동사를 만들면 얘네들은 원래가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 형식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요 앞에 있는 I want를 지웠을 때 또 to까지를 지웠을 때 eat pizza 하면은 몇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to 부정사의 준동사가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너희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너무 잘했어. 그러면 요 문장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삼형식이고 삼형식의 목적어에 들어가 있는 to 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여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 이 to 부정사가 삼형식을 또 취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형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가 나와. 그럼 요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주다. 그치? 주다라고 해석이 돼. 그래서 아까처럼 얘가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인지 아니면 간접 목적어가 없이 그냥 삼형식 문장인지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형식 동사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고 가야 돼. 근데 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얘가 해석 뒤에 뭐 예를 들면 give는 그냥 주다지만 show 같은 것도 사형식 동사거든. 그럼 show 같은 경우는 그냥 보다 하잖아, 사실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근데 뒤에 주다를 붙여주면 이제 해석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건 거의 사형식 동사들이 많아. 그래서 보여주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ffer 같은 거 제공해주다. 그래서 주다가 붙으면 사형식 동사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보고 이번 겨울방학 때 이걸 한번 암기를 하고 가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오형식인데 오형식은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 특히 뭐 여고를 희망한다던가 아니면 대원고를 진학을 한다던가 하는 친구들은 오형식은 꼭 챙겨가야 돼, 꼭.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꼭 1학년 때 단골로 출제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오형식을 가지고 왜 학교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할까? 맞아. 바로 이 보어 자리 때문이거든. 자, 일단 오형식은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목적격 보어가 문제야.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 자리를 한번 살펴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준동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거든. 근데 명사, 형용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일단 문제는 준동사. 왜냐면 우리가 준동사가 세 가지 종류. 투부정사 네 가지죠.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원형부정사. 이렇게 네 가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요 네 가지가 그냥 아무 때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신경 써야 돼. 뭐를?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 그리고 동사가 어떤 동사인지. 그래서 우리가 동사가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 일반동사,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들어갈 수 있는 준동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가야 학교에서 보어 자리에서 시험 문제를 나왔을 때 너희들이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다 설명을 하면 형식에 대해서 그러면 아마 너무 많은 양을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뒤에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 알았지?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그래서 내가 구조를 알았어.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냐? 이 구조가 왜 필요하냐면 바로 이거야. 우리가 학교에서 출제되는 포인트가 포인트 1번부터 14까지 요 14가지 중에서 나와 그냥. 그럼 이 14가지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포인트를 내가 찾아내려면 그러면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구조 앞에서 구조를 그렇게 강조를 했던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조를 모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진짜로 많아. 근데 적어도 우리 닷새권 친구들은 우리 등급부자 친구들은 적어도 구조는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치, 있다라는 게 선생님은 너무나 기특하고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에 대해서 파악이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는 동사와 준동사의 적합성이야. 자, 이거야말로 정말 구조의 끝판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문장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문장에 대한 구성 요소는 주어랑 동사야. 그럼 우리가 한 문장 내에는 주어 동사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뭐 가끔 주어가 생략될 때는 주어가 생략될 때도 있어. 하지만 문장을 구성할 때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동사거든. 그치? 그러면 문장 하나당 동사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면 돼. 문장 하나당 동사를 2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지? 맞아, 접속사야.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하는데, 그쵸?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하는데 그때 접속사 하나의 개수당 동사 하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접속사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 동사를 썼더라고 하더라도 뒤에 또 동사가 있어도 이거는 우리가 동사 자리네. 그러면 이건 동사네. 라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접속사가 없을 때가 있어. 그래서 콤마 찍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근데 이거는 문장이 지금 맞는 문장일까 틀린 문장일까? 그치, 틀린 문장이야. 왜냐하면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은 지금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동사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 맞아, 준동사의 자리인 거야. 그래서 요 2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동사의 모양은 어떤 거? 그치? 동사가 s나 es가 안 붙은 그냥 복수 명사일 경우일 때도 있고 아니면 s나 es가 붙은 단수 동사일 수도 있고 다시 이야기할게. 자, 복수 동사일 수도 있고 단수 동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3가지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동사고 그럼 준동사는 그치 원형 부정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투부정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는 뭐냐? 바로 요거야.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ed 모양을 가지고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준동사 혹은 동사일 경우에 이 부분의 시험 문제를 낼 때가 많아. 왜냐면 모양이 너무 비슷하잖아. 아니면 요 동사 원형 모양. 오케이? 그래서 동사와 준동사의 적합성을 구조를 알아야 우리가 풀 수 있다. 선생님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거 일단 한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 문제를 같이 풀면서 확인을 해볼게.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동사가 결정이 됐어. 그럼 이 자리는 앞에 and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서 이 자리는 동사 자리야.
라는 걸 너희들이 확인을 해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동사일 때 신경 써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 바로 그게 뭐냐? 수일치, 시제, 능동수동. 이 세 가지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먹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가정법을 썼을 때. 우리가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가정법은 이센셜 30강쯤에 나와요. 그래서 이센셜 30강까지 들으면 이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가정법이 뭐냐? 자, 이렇게 보통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해줄게. if 가정법이 있어.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써. 근데 요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를 표현하고 싶을 때 if 주어 과거 동사를 쓰는데 해석은 현재거든. 근데 시제를 과거를 쓰는 거야. 왜냐면 나 이거 진짜 아니고 약간 가정하는 거야. 이걸 눈치채 주려고 눈치를 채달라고 여기다 과거 동사를 써. 해석은 현재지만. 그러면 너희들이 해석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이 가정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이 시제를 과거 동사를 쓸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치. 그래서 이 시제 포인트가 먹히지 않는 게 바로 이 가정법이야. 요거는 따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 완료를 쓸 때가 있어. 요거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이건 언제 사실에 대한 반대냐.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야. 그래서 해석 자체는 과거처럼 되지만 시제는 우리가 과거 완료인 had pp를 써주는 게 가정법이야. 그래서 시제 자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정법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수일치에서 먹히지 않는 거 바로 요 조동사. 왜냐면 should나 would 뒤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 주어가 아무리 단수 명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s나 es를 붙일 수가 그치 없는 거겠지. 근데 요 조동사가 있을 때가 있고 가끔 생략이 될 때가 있어. 문제는 뭐냐면 생략될 때. 그때 우리가 요거를 캐칭해낼 수 있어야 여기서 s나 es가 붙은 단수 동사가 아니라 이건 복수 동사가 아니야? 단수 동사가 아니라 여기에 동사의 원형을 써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조동사 포인트.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예외가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건 동사일 때 수일치, 시제, 능동, 수동. 자, 그러면 이 동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준동사다 하면은 준동사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준동사는 뭐냐? 준동사는 너무 간단해요. 능동, 수동. 그러니까 즉 ing를 쓸 거냐 아니면 pp, 과거분사를 쓸 거냐 요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준동사에서는 중요하고 준동사 역시나 시제를 가지고 수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 투부정사보다 한 시제 전이라면 to have pp 그리고 뭐 동명사나 현재분사 같은 경우에 한 시제 전이라면 having pp 요런 식으로 시제를 가질 수가 있고 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능동수동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시제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역시나 수동 능동을 가지고 수 있어서 능동일 때는 투부정사 그대로 써주면 되고 수동일 때는 to be pp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 그래서 준동사도 비슷한 개념인데 일단 준동사일 때는 수일치는 안 하잖아. 그래서 수일치 빼고 시제 신경 써줘야 되고 능동, 수동 신경 써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준동사들은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준동사 자리 자체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어. 이 의미상의 주어를 근거로.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어차피 우리가 겨울방학 때 이걸 다 배워갈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조금 뭐라는 거야. 좀 이해가 안 간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괜찮아. 왜 괜찮냐면 이번 겨울방학 끝나잖아? 너희 담당 선생님이 아마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세워줬을 거야. 그치? 그래서 정말 각이 밀리지 말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꼭 해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완벽히 채워서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다시 본다. 그러면 이거였구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를 너희들이 체크를 해보면 돼. 이해되지? 자, 그 다음 포인트 8번째는 오형식이야. 오형식. 그래서 형식을 한번 볼 건데 아까 우리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 중에서 어떤 거? 그치. 5형식이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요거를 꼭 체킹을 하고 5형식을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관계다. 그게 뭐냐? 대시냐 와시냐 물어보는 거. 혹은 위치냐 와시냐 물어보는 거. 그래서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도 있지만 관계 부사도 있거든. 그래서 관계 대명사는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 여기서 뭐 who나 whom 이런 게 관계 대명사고 관계 부사가 우리가 where 혹은 when 뭐 how, why 등등 있겠지. 이런 게 또 관계 부사.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뒤에 있는 문장에서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그치. 불완전한 게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는 부사를 대신한 거. 그러니까 부사를 연결시킨 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구성 요소 중 부사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장이 불완전해? 아니지. 그래서 요거는 문장이 완전하다. 요거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있어. 왜냐면 둘 다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틀리거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너희들이 관계사에 대한 거는 문장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10번째는 뭐냐면 형용사 부사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이 형식이야. 내가 이 형식인 거를 몰라? 그러면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해돼? 근데 이렇게 짧게 들어가 있으면 솔직히 맞추잖아. 근데 중간중간마다 미사역구, 즉 부사구가 막 들어가 버리면 형식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 그럼 내가 여기서 부사를 써도 될 것 같고 막 고민을 하는데 알고 보니 이 형식이야. 그럼 여긴 보어 자리거든? 그럼 정답 어떤 거? 형용사를 써줘야 돼. 그래서 은근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라는 거. 자, 그 다음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오히려 쉬워. 그래서 뭐 5월이나 and 같은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not only but also be 같은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상관적 속사로 연결되는 부분도 우리가 병렬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병렬 구조는 우리가 그 구성 요소는 동일하게 병렬을 하지만 자, 구성 요소라는 건 예를 들면 이 자리가 보어 자리야. 그럼 보어 자리랑 보어 자리를 병렬을 시켜. 하지만 굳이 여기에 똑같은 품사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뭐지? 그치, 명사랑 형용사거든. 그러면 5월이 보어랑 연결을 시켰을 때 명사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명사, 형용사 들어가도 병렬이 된다 안 된다? 그치, 된다라는 걸 너희들이 체킹할 수 있어야 돼. 꼭 이게 똑같으라는 법은 없는 거야. 하지만 이 구성 요소 자리 얘가 보어면 보어, 동사면 동사, 주어면 주어 이렇게 동일한 구성 요소가 병렬이 된다는 거를 너희들이 꼭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인데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시험 문제가 나와.
뭐냐? 예를 들면 it이나 them 같은 수일치 문제. it은 단수, them은 복수.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them이나 themselves 같은 그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뭐냐면 예를 들면 they, 주어랑 그 다음에 목적어랑 같아. 그래서 그들 스스로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랬을 때는 여기다 them을 쓰면 틀리고 themselves를 써야 맞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거를 너희들이 구분할 수 있는지를 체킹을 해보는 게 바로 대명사 파트야.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뭐 does나 that 같이 뒤에서 수식받을 수 있는 대명사거든 얘네들이. 그래서 수식어구가 뒤에서 꾸며졌을 때 does나 that 대신에 상대 보기로 them이라든지 it이라든지 수식 받을 수 없는 대명사가 나올 때도 있어.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수일치 it이냐 them이냐 혹은 that이냐 nose냐. 요거를 두 개의 수일치를 비교하는 그런 시험 문제와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기대명사. 그래서 주어랑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같으면 제기대명사 써줘야 되고 틀리면 그냥 원래 있는 대명사를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식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받고 있으면 them이나 it 같은 대명사는 수식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does나 혹은 the ones does랑 같은 거는 s 붙여서 the ones 복수일 때는 those, the ones라는 대명사를 써주는 거 단수일 때는 that 그 다음에 the one이라는 대명사를 써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13번째는 비교구문이랑 도치구문인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이 다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비교구문은 뭐 more than 구문이 있을 수 있고 혹은 as 원급 as 구문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비교구문들이 있는 거고 도치구문 같은 경우에는 전면구가 앞으로 빠져서 뒤에 있는 문장이 주부술부, 주어 자리랑 수어 자리가 도치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문장이 의문문으로 어순도치가 된다든지 이런 포인트들이 있거든. 근데 이 비교구문이랑 도치구문은 우리가 이센셜 32강에서 40강 사이에서 배워. 그래서 만약에 특히나 이 비교구문과 도치구문은 서술형 포인트로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서술형까지 진짜 다 잡고 가고 싶어. 내가 비교구문 나왔을 때 그 비교구문에 맞춰서 영작을 다 하고 싶어. 특히나 예를 들면 이번 너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배우는 비교구문이 바로 더비더비거든. 그러니까 더 비교급,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이걸 첫 번째로 배우는 비교구문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번 계약하기 전까지 이 비교급에 대해서 좀 끝까지 타파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담당 선생님한테 내신 들어가기 전에 이 비교급에 대해서 좀 강의를 수강해 달라. 좀 숙제로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너희들이 조금 더 분발해서 우리가 이센셜 32강에서 40강까지 쭉 진도를 빼는 것도 선생님이 너무 추천할게. 알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상고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시험이야. 이게 바로 20년도 그러니까 즉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거든. 자, 시간은 2분 줄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1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야. 그치?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1번은 왜 정답이 안 되냐? 일단은 독일 정부 German government가 주어, 그 다음에 보여 주었다 주다 동사 사형식이고 우리에게 훌륭한 예시를 보여줬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example까지 문장이 완전한 걸 볼 수가 있어. 사형식으로. 그 다음에 of this 이것에 대해 어떤 거냐? 이전 철강 플랜트 그 공장에 대해서 이전 철강 공장에 대한 이것의 아주 훌륭한 예시를 미국 정부가 아니라 독일 정부는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면 문장이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그치, 완전해. 이미 앞에서 문장이 완전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대시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를 명사절로 볼 수 있을까? 아니지, 그치? 명사절이 여기 들어가기에는 플랜트 자체가 지금 명사야. 그러면 명사가 들어갈 만한 자리가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면 이 플랜트 뒤에 있는 이 대는 뭐냐? 그치,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을 이끄는 대명사겠지. 얘 플랜트를 꾸며주는. 자,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야.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그치, 불완전해야 돼. 그래서 포인트 9, 관계사 포인트고 뒤에 문장에 지금 주어가 빠져있네. 주어가 빠진 1형식 문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대시 될 수가 없다. 대신 맞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야. rather than 오히려 뭐뭐보다는 뭐하기보다 destroy 파괴하기보다는 그 플란트 공장의 빌딩을 파괴하기보다는 또는 버리기보다는 뭐를 전체적인 패슬리티 시설을 버리기보다는 그러면 요 5월 같은 포인트는 지금 1번부터 14번까지 몇 번 포인트일까? 그치, 맞아, 병렬 구조 11번 포인트. 그러면 이 5월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누구랑 병렬이 되는 걸까? 그렇지, 앞에 있는 destroy와 병렬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사 자리가 병렬이 되어 있으니 여기서 봤을 때 어떤 거 신경 써야 돼? 수일치, 시제, 능동수동 신경 쓰면 되는데 일단 수일치는 앞에 있는 destroy랑 병렬되는 걸 확인을 해보니까 s나 es 붙일 필요 없고 그치? 시제 자체도 이때 앞에 있는 destroy랑 시제 맞춰주면 되는 거니까 현재 시제 그대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 구분할 때도 뒤에 목적어 존재하는 거 보이니까 수동태일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구나. 그 다음에 이건 사형식이 아니니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라도 사형식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라도 간접 목적어나 직접 목적어가 이 뒤에 올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 능동태구나 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rather부터 facility까지 지금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부사 절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bandon은 destroy랑 병렬되는 거니까 병렬 포인트로 2번은 맞구나. 정답 될 수 없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뭘까 얘들아? 그치, 좋아. 맞아, 이것도 병렬 구조. 포인트 11.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many of the buildings 해서 주어 나오고 그 다음에 keep 타동사 나오고 original shape 그들의 원래 형태를 유지를 한다. but 그러나 그치, 동사가 병렬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랑 병렬되는 거야? 그치, kept랑 병렬되는 거야. 병렬됐을 때 우리가 지금 어디 자리가 병렬이 됐어? 맞아, 동사 자리에 병렬됐다. 그럼 세 가지 신경 쓰는 거 어떤 거? 수일치, 시제, 능동, 수동. 자, 수일치 시킬 필요 없지. 왜냐면 시제 자체가 뭐니까? 과거니까. 근데 과거, 시제 동일하게 일치시켜줬고 능동, 수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뒤에 목적어 존재하기 때문에 수동은 아니겠고 바로 뭐겠다? 능동이겠다. 근데 이게 이해가 너희들이 돼야 돼.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능동 수동을 우리가 살펴봤잖아. 바로 여기거든. 자, 일단은 삼형식부터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그치, 가지고 있어. 그래서 능동일 때는 보통 이렇게 목적어를 가지고 있거든. 근데 요거를 수동일 때로 바꿨을 때 목적어가 앞으로 오고 BPP 형태가 되고 바이주어 전면구로 떨어지니까 삼형식이 수동태가 되면 일형식으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거야.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 BPP,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니까 요때만 목적어를 취하고, 직접 목적어 나왔을 때는 BPP, 그 다음에 전치사 간접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요때는 목적어 취하지 않고, 그치? 오형식 같은 경우는 오형식 목적어 앞으로 빼고 BPP, 보어, 그러니까 즉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이때는 명사, 형용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편해. 이때 명사를 제외하고. 그래서 봐봐. 수동태로 됐는데 BPP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경우는 사형식에서 간접 목적어 앞으로 빠졌을 때, 사형식에서 삼형식 수동태로 전환됐을 때 하나랑,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을 때 2개. 이 2가지 포인트밖에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동사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면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생각을 해도 무방해. 오케이? 그때만 주의를 하면 돼. 사형식이 수동태가 됐을 때, 오형식이 수동태가 됐을 때. 그러면 일단 receive 받다. 이건 사형식, 오형식 아니잖아. 받다. 요거는 그치? 삼형식. 그러면 뒤에 있는 목적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능동태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 되는 거겠지. 자, 그 다음 4번째. 요거 같은 경우에 요렇게 그러면 삼형식 목적어 하고 and 나왔어. 뭐냐면 new design. 그치, 목적어.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병렬됐고, 그 다음에 in이라는 전치사 나와서 뒤에 있는 문장 뒷까지 끝까지 묶으면 돼. 그럼 요거는 전면구인데, 근데 여기에서 밑줄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준동사 자리일까 동사 자리일까? 그치, 준동사 자리야. 그러면 준동사 자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그치, 능동, 수동.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ed가 붙었으면 수동이고 여기에 ing를 붙이면 능동인데 2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 얘가 수식하고 있는 애를 보면 돼. 수식하는 명사 입장에서 얘가 조금 당하는 거면 ed를 쓰는 게 맞고, 얘가 그렇게 하고 있는 능동의 느낌이면 ing를 쓰는 게 맞아. 자, 그러면 surrounded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둘러싸여진 공간이야. 그럼 이 공간 자체가 무언가에 둘러싸여져야 돼. 오케이? 근데 surrounding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근에, 주변에 있는 그러한 공간이야. 그러면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어떤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어떠한 주변에 있는 그런 공간인 거냐? 요 내용에 대한 문제거든. 근데 주어 자체가 뭐야? 그치, 빌딩이지. 그럼 빌딩이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주변에일까? 아니면 빌딩이 있고 일단 둘러싸여진 어떤 공간일까? 뭔지는 몰라 이거는. 그치. 빌딩이 존재를 하고 many of buildings, 빌딩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area, 그런 공간에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이나 아니면 장비들을 추가적으로 리시브 받는 거가 더 맞는 맥락이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둘러싸여진 공간이 아닌 주변에 있는 해서 ing가 정답이었다. 그래서 surrounded가 아니라 surrounding 해서 정답 몇 번? 그치, 4번. 자, 5번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그 포인트야. 그래서 concrete wall of iron storage 해서 여기까지 묻구 전면구, 얘를 꾸며주니까 여기까지가 주어. 여기서부터 어떤 거? 동사. 그러면 물어보는 바가 지금 수동이냐 능동이냐 포인트 4.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전면구 나왔어.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치, 수동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답 어떤 거? 4번. 5번은 정답 될 수 없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면 요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 2번. 오케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 일단 첫 번째 it is no less than 요거는 외워. 요건 포인트 어떤 거? 바로 비교 구문이야. 요거는 뭐 마찬가지로 뭐뭐만큼이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틀린 표현은 없어. 그냥 65%만큼이나 혹은 잠깐만 그래서 요거는 비교 구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그냥 한눈에 맞는 구문이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건데 전체 수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it is no less than 65%나 65%만큼이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뭐 틀린 부분, 어법상 틀린 부분은 전혀 존재를 하지 않고 굳이 따져보자면 주어, 자동사, 그 다음에 less, 보어 자체 들어간 거고 then 뭐뭐보다 해서 접속사 65%보다 해서 비교급은 들어간 거고 심지어 less라는 비교급 들어갔기 때문에 어법상으로 절대 어색하진 않아. 이걸 왜 시험 문제를 했는지 너무 쉽지만 낯서니까 헷갈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이런 거는 되게 쉽게 문제가 풀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나오면 너희들 쫄면 된다 안 된다? 그치, 일단 쫄지 말고 그냥 일단 넘어가. 잘 모르겠으면. 왜냐면 이것도 어색한 거잖아.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 That is 그치. 문장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that 주어 is 동사 그 다음에 그치 부사 Y부터가 명사절 시작이야.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헷갈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 대시 표현 때문이거든. 근데 이 대시는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지워버리면 돼. 오케이? 그러면 그 애기들은 잔대. 하루 종일 잔대. 항상 잔대. all the time. 그리고 나서 and라는 병렬. 그러면 병렬 구조고 이 has는 누구랑 병렬이 되는 거냐? 이 it랑 병렬이 되는 거냐? 아니면 sleep이랑 병렬이 되는 거냐? 그치. 많은 지방을 가지고 있는 거는 that가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치, 애기들이 가리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주어 자체가 지금 복수니까 sleep 복수동사 썼고 s 안 붙인 그렇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어떤 걸로 고쳐줘야 돼? 그치. has가 아닌 have로 고쳐줘야지. 오케이? 좋아.
그래서 정답 어떤 거? 2번 하고 찍고 넘어가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각자 하나씩 살펴볼게. 일단 3번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 어떤 거였을 것 같아, 얘들아? 그치. 여기서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으로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뭐로써 해서 뭐 쭉쭉쭉 나왔는데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when이 나오고 지금 주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건 동사일까 준동사일까? 맞아, 얘 준동사야. 뭐냐면 분사구문 중에 우리가 접속사를 이렇게 살려놓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거든. 그러면 얘는 준동사인데 준동사일 때 뭐 신경 쓰자? 그치, 능동 수동이냐 아니면 시제냐. 시제는 거의 안 나와. 뭐 봐야 돼? 능동 수동. 그러면 필요가 된 건지, 이 에너지가 필요가 된 건지 아니면 필요를 하는 건지. 정답은 그치, 필요가 된 거겠지. 선행사를 따져봤을 때. 그래서 어렵지 않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same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 같은. 자, 여기서 문장을 보면 우리의 뇌는 요구를 한다. 오직 뭐에 대해서? 400 칼로리. 매일 그 하루당 400 칼로리의 에너지에 대해 우리는 요구를 한대. 그 다음에 대시 표현 나왔고, 이건 다시 부연 설명하자면 뭐만큼 같냐? 우리가 블루베리 머핀으로 얻는 것만큼 같다. 그래서 the same. 이거는 동일하다. 뭐와 동일하냐? 우리가 얻는 것만큼. 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딱히 틀렸다고 볼 수가 없지. 이제 the same, 같은, 동일하다. 우리가 얻는 것만큼. The same as we get. 그래서 이것도 비교 구문으로 볼 수 있는데 as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것만큼 얘네들은 같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상 그렇게 굳이 어려운 파트는 아니었었어. 뭐 충분히 상대 보기가 들어갈 만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기고 가는 거지. 솔직히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틀린 포인트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봤을 때 how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 진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 근데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뒤에 있는 구조 자체를 어순을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뭐냐면 how가 얼마나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고 어떻게라고 해석이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이게 그냥 접속사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 원래 어순대로 쭉쭉쭉 나오면 되는 거고, how가 얼마나라고 해석이 될 때는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부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바로 주어, 동사처럼 이렇게 명사가 나올 수가 없고 가운데 부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이 far 같은 경우에도 사실 get far 해가지고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던 건데, see 본데 여기서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far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주어 동사 앞으로 나왔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그래서 지금 맞냐? 그렇지. 맞지 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14개 포인트 중에 우리가 도치 구문 14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까 1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 구문. 그래서 포인트 11 그리고 포인트 11. 그래서 각 포인트마다 다 존재를 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어. 3번은 준동사니까 포인트 7.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2학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정답은 뭐였냐? 이것도 역시나 2번이었습니다. 예스. 자, 이것도 어법상 어색한 거야. 틀린 거 하나만 고르면 돼.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있으면 뒤로 넘어간다. 알겠지? 자, 그러면 1번부터 봐볼 건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대 200명 이상의 학생을. 근데 등록된 학생일까? 이 학생들이 등록을 한 걸까? 그치, 등록된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 자체가 우리잖아.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누구를? 200명이 넘는 학생인데 어떤 시트에 등록이 된 학생들이겠어. 그 학생들이 지금 막 등록을 또 하는 거겠어? 그치, 등록이 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ED 수동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 포인트는 어떤 거? 준동사 포인트 중에서도 어떤 부분? 수동에 해당하는 부분. 근데 이 문제가 중간고사 문제가 이게 다 이거야. 포인트 7. 그래서 내가 지금 중상고를 희망하고 있다. 내가 여기를 좀 가고 싶다 하면은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준동사가 나온다. 그럼 얘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거를 비교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진짜로 쉬운 부분, 쉽게 해결하는 부분은 이렇게 준동사가 앞에 있는 수식하는 명사, 준동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바로 어떤 거?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200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된 건지 아니면 200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 건지만 파악을 하면 의미상으로 문제를 좀 맞출 수가 있다. 이해되나? 오케이. 그리고 그래, 여기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거 ing로 썼으면 일단 여기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있어, 없어? 없지. 끝났지. 그래서 인런드가 맞는 거야. 이렇게 수동으로. 만약에 학생들이 등록하는 그러면 무엇을 등록하는지 뒤에 목적어가 ing였으면 있었어야 돼. 약간 이해가 되나?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래, 이거 봐. 그러면 뭐 to get, 얻기 위해서, 클래스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 클래스가 시작이 된 클래스 수업이겠어? 시작을 하는 거겠어? 막 수업 자체가 시작을 해? 아니잖아, 그치? 시작이 된 거니까 여기도 starting이 아니라 어떤 거? started가 정답이라는 거. 오케이? 3번 바로 이어가서 볼게. 이것도 each one 어떤 하나인데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원이라는 거 우리가 수식받을 수 있는 대명사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럼 donate 기부가 된 어떤 거겠어? 기부를 이 어떤 거가 막 하겠어. 각각의 하나씩이. 그치, 기부가 된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ed 수동 맞는 거겠죠. 오케이? 그리고 뒤에 또 뭐 안 왔어. 그치? 그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도 assigned, will be assigned. 요거는 능동수동 준동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능동수동 동사. 그치? 그러면 이렇게 기부된 각각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어사인이 된 건지 아니면 어사인 하는 건지 할당이 된 건지 하는 건지. 근데 보니까 뒤에 전면구 나왔네. 그럼 뒤에 목적어 있어 없어? 그치, 없어. 근데 얘는 지금 뭐 사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야? 아니라는 거지. 그럼 목적어 없어. 근데 이 문장을 완성시켜야 돼. 그럼 이거 능동이어야 돼? 수동이어야 돼? 그치. 수동이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be assigned 해서 ed 표현 쓰는 게 우리가 여기서 맞다. 그리고 5번 들어가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앞에 and 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거? 병렬 구조구나. 그럼 병렬 구조면 어디랑 병렬이 되는 걸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어디랑 병렬이 되는 것 같아? 그치. 우리는 will be happy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be will 조동사 뒤에 있는 be랑 병렬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pick the instrument up, pick up 들어 올렸다. 그 장비들을 해서 동사 병렬, 동사 원형 시제 써줘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너무 쉬운 게 뭐 얘랑 병렬해도 똑같고 얘랑 병렬해도 똑같이 동사 원형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복수 동사를 쓰든 아니면 동사 원형을 쓰든. 그래서 이거는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었어. 5번은. 오케이? 자, 그러면 포인트 정리 다시 해보자면 일단 1번 포인트는 포인트 7 준동사, 그리고 2번 포인트도 포인트 7 준동사, 3번도 포인트 7 준동사, 4번은 포인트 4 for 능동 수동,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11 병렬 구조. 그러니까 중상고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랑 앞에서 3개를 풀어봤는데 결국에 나오는 게 시제 능동 수동, 관계사 병렬 구조, 시제 능동 수동, 준동사 병렬 구조, 뭐 비교 구문, 그리고 능동 수동 준동사 병렬 구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오케이? 자, 마지막 시험 문제가 기말고사. 따끈따끈한 거지? 이번 기말고사 때 나왔던 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 이렇게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너무 땡큐야. 너무 고마워. 왜냐면 한번 봐볼게. 자,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는 거야. 너무 좋지. 자, 그러면 this is 이것은 공통된 문제야. 뭐라고? 정목 현상이라고 불려. 그치, 지는.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이 문제가 부르는 건지 정목 현상을 부르는 건지 이거라고 불려지는 건지. 그치, 불려지는 거니까 cold가 정답이겠지. 근데 앞에서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거 뒤에 지금 목적어가 존재를 하잖아. 선생님 그러면 ing가 정답이 아니냐? 아니야. 왜냐하면 이 cold가 몇 형식 동사? 그치, 4형식 동사. 그럼 4형식 동사일 때 간접 목적어 앞으로 나오고 cold 쓰고 직접 목적어 가능하다 그랬어? 불가능하다 그랬어? 가능하다 그랬지. 그래서 지금 이게 수동태인 동사라는 게 아니라 cold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다. 아하, 요게 4형식이 아니네. 5형식이네. 얘들아 소리. 5형식이네. 우리가 call A, B 하면 A를 B라고 부르다 라는 5형식 동사니까 다시 정정해서 그래서 could 쓴 다음에 A라는 목적어 앞으로 나오고 B라는 거 나갔으면 A, B 두 개 색깔 같은 거고 우리가 이 공통된 문제는 뭐다? 그치, 정목 현상이라고 불려지는 거다 라고 부르기 때문에 could be 가능한 거겠죠. 목적어가 있으나 이거 몇 형식 동사니까 그렇지 5형식 동사니까. 그래서 정답은 calling이 아니라 정답 어떤 거? 그치, called가 정답이다. 그러면 여기서 꿀팁은 이런 걸 지워. 그럼 정답은 1번, 3번, 5번 중에 하나야.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두 번째로 너 위치냐 where이냐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 너무 쉬워. 왜냐? 뒤에 있는 거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a large amount of blood 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is 동사. present 현재. 그러면 많은 피가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눈의 백 뒷부분으로부터 인 거니까 여기서 present 존재한다, 있다. 여기 형용사로 쓰이면 뭐 현재라고 쓰이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보어 자리에 들어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형식으로 문장이 완전하구나. 그러면 여기는 which일까 where일까? 그치, where이 정답이겠지. 그래서 많은 양의 피가 현재 존재하는 그러한 눈의 뒷부분. 그러면 정답은 where. 그러면 위치인 거 다 지워. 뭐 정답 나왔네? 정답 몇 번? 1번.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요 ing가 맞는지만 한번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요 ing가 맞는지. This is because 하나의 표현처럼 읽어주면 되는 거고 그치, 이렇게 해서 문장이 yes. purpose가 delayed 됐대. 언제? 그것이 어두울 때. 그래서 컴마 찍고 ing 나왔어. 허용하면서 더 많은 빛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and가 나왔다요. 또 어떤 거? 병렬. 이렇게 중상고는 병렬을 좋아해. 그래서 이 and는 누구랑 병렬이 되는 거냐? 그치, producing, 생산해내면서 많은 정목 현상을. 그러면 여기서 to 부정사 들어가는 거 말 안 되고 ing 정답이니까 정답 어떤 거? 1번 될 수 있는 거겠지.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직접 중상고에 대한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은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법에 대한 비중이 높아. 오히려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서술형, 그 다음에 영어로 나오는 건 거의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서술형을 맞추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서술형이 어렵지 않아. 하지만 어법이나 어휘에 있어서 우리가 배점 자체가 높고 이게 킬링 포인트이기 때문에 중상고 어법을 우리가 잡아 놓으면 1, 2등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1, 2등급을 맞기 위해선 중상고 무엇을 잡아야 된다? 맞아요. 어법을 잡아야 돼. 봐봐. 어법 어휘만 해서 29점이야 지금. 어법 문제가 현저히 많은 거를 볼 수가 있겠지? 물론 지금 빈칸 문제도 많겠지만 요건 내용 문제니까 공부만 하면 요건 맞출 수 있어. 하지만 이거는 기본 실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또 다른 학교의 어법에 대해서 가져올 거야. 그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고 이거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지. 선생님이 진짜 학교에 있는 시험을 가져와서 너희들한테 지금 풀려주는 건데 선생님이 알려준 포인트대로 공부를 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거. 그리고 중상고는 이렇게 지금 1번마다 다 1, 2번마다 어법을 들어가.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에 딱 맞닥뜨렸을 때 처음부터 문제를 풀잖아. 그때 어법을 내가 쑥쑥 잘 풀어내면 이 시험에 대한 난이도가 되게 쉽다고 인식이 돼서 문제가 잘 풀릴 거거든. 근데 처음에 어법부터 우리가 턱 막히게 되면은 그러면 뒤에 아무리 우리가 아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가 어법까지는 무조건 잡는 우리 A닷 닷세권 친구들이 돼보자. 알겠죠? 오늘도 화이팅!